자, 봅시다. 주기율표. 지난번에 이어서. 여기는 뭐 교재가 따로 필요 없죠. 정확하게 잘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집중하셔야 돼. 근데 이거 잘 들어두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거다. 자, 요렇게 될 건데,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주기율표를 보면 중간에 10개가 배열되어 있을 거야. 다시 얘기하면,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10개가 있는데, 요거는 배제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하지 않아. 규칙성이 동일한 규칙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배제시키고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갈 건데,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으면 진도가 후루룩 해서 저기 끝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나가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상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갔다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상 선생님이 원소를 다 쓰진 않을게요.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 들어갈 거니까 잘 봐. 첫째 중요한 건 원자 번호는, 자, 참고로 지금은 필기하지 말고 여기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계속 이제 링크 앞으로 계속 누적시켜 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 보면서 재복습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필기 깔끔하게 해놔. 알겠죠?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하고 같고, 그 다음에 전자 수하고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암기를 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양의 성질을 가지는 양성자가 11개, 음의 성질을 가지는 전자가 11개. 그럼 얘는 정수 계산하면 얼마 나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항상 원자는 중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원자가. 그래서 중성 원자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 선생님 하는 얘기. 통상적으로, 자, 집중하시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응이다 라는 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줄 수가 있느냐? 핵반응이 있어. 그러면 이 핵반응도 역시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핵 분열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핵 융합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반응의 부류에 속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절대로 실험실에서 반응을 통해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실험이 불가야.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불가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김정은이 하는 핵실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은 한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 실험실이나 또는 뭐 그 연구소 실험실에서 하는 반응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엄청난 고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상 교육과정상에서 반응이라 하면 핵반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건 철저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핵반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오케이? 전자가 수를 달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통상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배워야 되는 모든 일련의 화학적 결합, 화학적 반응 등등등등.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얘를 다 정리하고 왔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쌤이랑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새롭게 제가 재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이랑 약속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핵반응은 특정 부분에 제한적으로 나와. 뒤에 가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실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뭐다? 전자의 수를 달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해석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경험을 떠올려 봐. 마찰전기 할 때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외웠던 게 하나 있어. 뭐야? 전자는 이동하되 플러스 성질을 갖는 원자 핵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이 경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주구장창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 집중 잘 봐. 그럼 앞으로 항상 선생님이 해석할 때 플러스라고 적시되어 있는 이 양성자 수는 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고민할 거냐? 이 뒤에 나오는 전자, 마이너스 수만 고민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주기율표라는 것은 포지션이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거니까. 주기율표는 포지션이야. 포지션.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명명한 논리 중에 하나인데,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저 주기율표에서의 위치야. 위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전자의 수가 원자 번호하고 같다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화학적 결합, 반응 등등을 다룰 때는 전자의 수가 변화한다면서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전자의 수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도 역시 변화한다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요 주기율표에 전부 다 원자 번호가 선생님이 20번까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대표적인 예로 염소가 17번이야. 그럼 여기는 18번이고 여기는 16번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염소가 가진 원자 번호가 17번이라면 얘는 전자수가 17개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에서 전자 하나를 내가 강제적으로 뺏어 왔다고 치면 얘의 포지션은 17번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별로 세팅이 된 거고,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전자수고, 전자수의 변화를 우리가 반응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저 전자수가 저 전자수의 변화가 원자 번호의 변화를 나타낼 거고, 이 원자 번호가 가지는 의미는 위치, 즉 주기율표에서의 위치, 즉 포지션일 거고, 그럼 얘네들의 전자의 개수가 달라졌다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위치는 중성 상태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원자 번호가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해야 되는 전자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까? 이 전자의 수가 변화하면 주기율표에서의 포지션의 변화가 발생이 되는구나. 이런 건 픽스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 잘 봐요. 세 번째는 주기는 가로줄이에요. 가로줄. 근데 주기가 의미하는 건 여기 문제집에도 나오겠지만 전자 껍질 수입니다. 통상적으로요, 전자는요, 오케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돌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돌고 있는 길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자 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에너지 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 양자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등등등등 통상적으로 얘를 해석하는 워딩이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선생님이랑 쭉 같이 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얘네들을 다 다루게 될 건데, 알겠습니까? 어차피 선생님 물화생 요원 2 8과목 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간략하게 라이트하게만 해석하고 갈게요. 전자 궤도다. 그럼 전자가 궤도를 들고 돌고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지구 중심으로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돌듯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전자 궤도 함수다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부르는데, 오케이. 그래서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는 항상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궤도를 갖게 되고, 그 궤도에서만 전자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선생님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기가 의미하는 건 가로줄이고 전자 껍질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 얘네들이 가지는 모든 원자들이 가지는 껍질수는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4주기의 칼륨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19번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집중하고 잘 따라오세요. 점점 디테일하게 가고 있으니까. 얘는 19번이고 4주기니까 원자 핵을 중심으로 껍질이 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사이의 간격은 다 달라요. 근데 선생님 그냥 이 간격을 달리하지 않고 그릴게요. 이렇게 껍질이 4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K. 그러면 선생님 산소는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몇 개입니까? 2개요.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칼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내가 보고 싶어. 내가 전자를 만나고 싶어. 전자야, 너 어디 있니? 난 널 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난 여기 서 있어. 그럼 얘는 절대적으로 전자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자를 만나려면 반드시 궤도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자동차에 치워주고 싶어. 내 공부도 졸라 하기 싫고 나 자동차에 치워주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 뭐에 치워주고 싶다고 그랬어? 자동차에 치워주고 싶다고 그랬지, 그렇지? 근데 내가 지금 치워주려고 인도에서 있어. 죽을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건 특이한 경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거하고 똑같아.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잘 봐요. 이제 더더욱이 중요한 건 얘야. 세로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부릅니다. 족은 세로줄. 자, 여러분과 선생님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동일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세 글자 뭐라 부르죠? 하나의 민족, 그렇죠? 한민족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재미난 게 뭡니까? 우리가 외국 딱 나가면 저 새끼가 일본 사람인지 저 새끼가 우리나라 사람인지 필이 쭉 오죠. 맞습니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 확연히 눈에 들어와요. 딱 봐도. 그렇죠? 맞습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이 족이 그런 의미에서 이 족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한민족이라는 건 대한민국 사람을 통칭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성향들이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해요. 그래서 족이 세로줄인데 얘를
원자의 껍질에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수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수다. 그래서 최외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1자 쓰고 2자 쓰고 3자, 4자, 5자, 6자, 7자. 근데 내가 여기다 0자 쓰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근데 사실은 여기다가 8자를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중요해. 여러분들을 아리까리길로 유도하는 내용들을 하나 강조하고 갈게요. 잘 봐요. 아리까리길로 유도하는 문제를 하나 강조하고 갈게. 얘를 최외곽 전자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잘 봐요. 원자가 전자수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이렇게 어차피 얘도 족이고요. 어차피 얘도 족인데 왜 이렇게 네이밍을 두 개로 분리해서 얘기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다르니까. 알겠습니까?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수로만 해석할 때는요. 8개, 즉 18쪽 원소의 최외곽 전자 수는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8개로 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단 1주기 제외하고 1주기 제외.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낚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를 물어봤을 때 그럼 이 원자과 전자수라는 개념이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되죠. 원자과 전자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전에 설명한 게 분명히 존재하죠. 뭐가? 반응에 참여하는 것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의 변화가 아니라 뭐의 변화라고 그랬습니까? 전자의 변화라고 그랬죠? 오케이? 전자 수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집중하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자과 전자수라는 건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전자수입니다. 그러면요, 봐봐요. 선생님, 얘네들은요, 뭐예요?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느껴지는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활발한 성질이 아니래. 그럼 얘네들은 옆에서 칼로 찔러도 야 씨발라봐! 그러면 즉 어떠한 변화를 줘도 얘는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매우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낚이는 경우가 있어. 왜? 봐봐. 그럼 선생님 얘는 똑같이 8개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얘는 반응에 참여 안 한다고.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 반응에 참여가 가능한 전자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 안 하니까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있다 없다? 없겠지. 그러니까 연계야. 즉 원자과 전자수를 물어보면 18쪽 원소 같은 경우는 0이라고 대답해야 맞는 거예요. 0. 알겠습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집중하시고 집중. 그럼 날 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선생님이 강조한 적이 있어요. 자, 모노, 다이, 트라이, 텝테라, 펜타, 헥사, 옥타.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는 걸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옥텟 규칙이라는 건 통합과학에서는
아주 라이트하게 그냥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봐요. 집중. 갑니다. 옥텟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1주기 원소를 제외하고 알겠습니까? 1주기 원소를 제외하고 모든 원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제시된 저들 내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원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었을 때 안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는 암기하지 마시고 해석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기율표상에서의 얘네들이 가지는 의미는 각각의 포지션이라고 해야 됐습니까? 그러면 전자를 잃거나 얻음에 따라서 얘네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율표가 매우 쉽게 해석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있는 모든 원자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면 1, 2가고 또 잃어버리면 1, 2가고 또는 얻으면 1, 2가고 얻으면 1, 2가고 그렇습니까? 맞아요. 일단 이게 기본적인 룰 세팅이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센스가 있는지 긴급 질문 한번 해봐야겠다. 1족, 2족, 3족, 4족,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인데 이들 족 사이에서 매우 안정돼서 비활성 기체라고 불리는 족은 어디일 것이다? 18족. 빙고. 됐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18쪽에 포지션을 두고 있는 모든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일 거고 얘네들은 오케이? 1주기를 제외하면 옥텟 규칙으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18쪽에 있는 원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포지션에 있는 아이들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빙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네들이 전자를 자기들이 스스로 개수를 조절해서 어느 포지션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근본적 룰이에요. 어느 쪽의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안정환적인 18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뭐예요? 룰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18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포지션에 있는 이 불안정한 원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야? 전자를 다르게 조절해서 어디로 갈 거다? 18쪽으로 갈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야 얘들아,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가 1쪽은 2개, 그리고 나머지 1주기는 2개, 그리고 나머지 주기는 모두 다 8개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반응의 종결이 일어날 거야. 왜? 8개를 채웠을 때 너는 드디어 안정한 포지션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양이은, 음이온은요, 절대적으로 쉽게 끝납니다. 절대적으로 쉽게 끝나요. 자, 여기서 또 하나만 명심합시다. 뭐를 명심하자?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하고 같고, 그러면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이고, 그러면 플러스 성질을 가지는 양성자 수의 변화는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플러스의 정수값은 변하지 않는데 마이너스의 정수값만 변화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플러스의 정수값은 변하지 않으나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는 전자의 수, 정수값이 변화한다면 이들이 가지는 결과값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선생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포지션에 마그네슘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12개예요. 그러면 이 마그네슘이 현재 이 포지션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는 선생님, 그럼 얘는 플러스 양성자도 12개고 전자도 12개인가요? 맞아. 공부 잘하는 거야. 이해 잘하는 거고.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화학 충분히 일취월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선생님 제가 정수 계산 때려보니까 0이네요. 맞아. 그러면 선생님 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이 포지션에 있었을 때는 얘가 지금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의 입장에서 빙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빙의를 해봐.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이야. 내가 지금 불안정한 포지션 3주기 2족에 지금 놓여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비활성 영역인 이쪽으로 포지션을 움직여 가야 돼. 그러면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옵션을 선택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얘가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의 옵션은 두 가지야. 어떻게? 쭉 가서 18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거나, 그죠? 아니면 내 거 2개 털어버리고 하나 2개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 옵션 하나? 네온으로 가는 옵션 하나. 자, 여기서 긴급 질문. 당신들이 마그네슘이라면 남의 거 6개 빼서 와가지고 18개 되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내 거 차라리 2개 버리고 10개 되는 게 훨씬 편하겠어? 빙고. 설명 괜찮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얘가 너는 그대로야. 나 지금부터 비활성 기체 나 옥텟 기축 만족하러 갈 거야. 그러면 얘가 가야 할 길은 18의 포지션이 아니라 어디의 포지션으로 가야만 한다? 10번의 포지션으로 가야만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가 10번의 포지션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10번이니까? 그렇죠. 빙고. 몇 개? 그렇지. 10개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정수 계산해봐, 여러분들.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11에 그럼 정수 계산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22. 정수 계산 안 되면 답이 없는데?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10. 2인데 부호를 붙이세요. 뭐야? 아이, 그지 깽깽이 같은 새끼들은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10 빨리 계산하라고! 플러스 2지? 아이, 그지 깽깽이 같은 새끼. 그러면 마그네슘이 요 위치에 가면 mg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양성자는 12개고, 전자는 이 위치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10이고, 그럼 정수 계산하니까 플러스 2고, 근데 화학에서 또는 과학에서 이 정수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2 플러스 양이온. 당신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세팅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기율표 암기 돼 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원론을 알고 있다. 그러면 왜 이해를 왜 외웁니까? 다 해석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 K는 현재 이 포지션에서는 19번의 포지션이니까 불러요. 현재 불러. 현재 부르라고 상황을. 자,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또 물어볼 거다. 알겠습니까? 내가 2번까지는 인정해준다. 현재 포지션에서의 19번의 위치니까 양성자 19개, 전자 19개. 그럼 현재는 무슨 상태? 충성 상태.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아르곤의 위치로 가야 되지? 그러면 아르곤의 위치에 갔을 때, 자, K의 포지션 불러, 빨리. 플러스. 플러스 1이야? 김정은이 출장 왔어?
양성자 수는 변한다고 했어? 안 변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플러스 얼마? 10, 9. 대답 틀린다고 해서 칼로 안 찌를 거니까 틀려도 괜찮아. 대답해. 조금 쪽팔리면 말지, 이 새끼들아.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18이지? 정수 계산에 얼마야? 1이요. 플러스 1이지? 그러면 플러스 1은 생략돼도, 1은 생략돼도 되지? 그래서 칼륨은 K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니네 이거 주구장창 외웠잖아. 그지 깽까 같은 새끼들아.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안 외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MG가 왜? 봐봐. 이거 설명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합과학에서 이온 잔뜩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MG가 2 플러스고 얘들아 K는 플러스란다. 그럼 당신들 이거 설명 안 했으면 어안이 벙벙하지.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 다 외워야지. 그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원리를 해석했으니까 이제 당신들 스스로가 정리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자, 산소는 여기 있어. 자, 현재 포지션 빨리 불러. 플러스, 어? 플러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0. 0. 정상 상태.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네온이요. 그치, 잘했어. 포지션 네온 쪽으로 움직이면 되지? 네. 자, 불러. C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8 마이너스 플러스 8. 아이, 원자번호는 양성자 쓰고 이 새끼 안 변한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고요? 됐죠? 화낸 거 아니에요. 플러스 얼마? 빨리 불러.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아니, 얘가 여기 있을 때 빨리 부르라고. 플러스. 아니, 여기 써 있잖아. 말했잖아요. 플러스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니야. 플러스 얼마? 8이요. 플러스 8이요. 마이너스 10이요. 10. 계산. 어? 왜 되신 거예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몇이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치. 됐어?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 자, 그럼 내가 이제, 선생님이 중간 단계 생략하고 그냥 물어볼 거야. CL이 이온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 17, 그러니까 그거 다 고민해서 얘기하라고. 마이너스 1이요. 그렇지. 그러면 CL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실력이 엄청나게 늘은 거야. 그러면 봐봐. 1번에서부터 20번까지만 우리가 세팅하면 끝나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네. 그럼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한 페이지 조금만 더 넘겨봐봐. 주기율표라는 영역 있을 거야.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주기율표. 잠시만요. 아이씨. 차례를 봐야 돼. 뭘 차례를 봐. 몇 페이지만 넘기면 끝나는데.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있어요. 있죠? 여기 진도 다 끝났어. 여기 진도 다 끝났다고. 우리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진도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오는 결합부터 먼저 해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뒤에 나오는 결합부터 해결한 다음에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정리하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빨리 갔다 와요. 어차피 녹화하고 있으니까. 봐봐요. 자, 집중하시고 잘 봐요. 그러면 내 얘기 잘 들어, 얘들아. 뭐가요? 자, 잘 봐, 얘들아. 그래서 요렇게 지금부터 선생님이 영역 표시를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쪽 아래로 갈수록 또는 요쪽 위로 갈수록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성이 있느냐? 요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주로 아까 어떻게 됐어? 잃어버리고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주로 전자를 뭐 한다? 잃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의 정수값이 다운되니까 플러스 정수값이 나오겠죠, 결과값은. 그래서 이 경우를 주로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 영역으로 갈수록 주로 우리는 뺏어서 1, 2가잖아. 맞아, 틀려? 요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맞아, 틀려? 이해됐어? 이해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빨리 얘기해. 이해됐어? 그럼 전자를 뺏어왔으니까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우위적으로 많아지겠지? 그럼 결과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무슨 이온이 될 거다, 주로? 전자를 일단 집중하시고 보셔야 돼요. 전자를 얻는다. 그럼 얘네들은 주로 무슨 이온이 될 것이다?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제. 무슨 이온이 될 것이다?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성질을 띠니까 무슨 이온이야? 집중하고 따라와. 무슨 이온? 그렇지, 음이온.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녀석들을 우리는 주로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다? 전자를 잃고 무슨 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된다. 이건 중요해요.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금속 원소의 성질을 더 우세하게 갖는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얘 반대로 해석되어지는 요 녀석들은 금속이 아닌 성질을 더 우세하게 드러내겠죠? 그러면 금속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 집중 안 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닐 B자를 쓰면 뭐라고 표현하자? 비금속의 성질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고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어떻게 돼야 된다? 얻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버린다. give.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는다. take. 그럼 여기서 금속 원소들이 잃어버린 전자를 비금속 원소가 모두 수용해서 너는 잃어버리고 양이온, 나는 얻고 음이온. 그럼 우리 둘 사이에 너는 플러스 성질, 나는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너는 플러스 전기, 나는 마이너스 전기. 그럼 우리 둘 사이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본딩, 즉 결합을 하고 있자. 이런 결합들을 당신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온 결합은 잘 들으세요. 이온 결합은 여러분들 이미 뒤에 있는 진도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 1분 1초라도 놓치면 안 돼. 알겠죠? 이온 결합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온 결합이라는 건 give and take가 성립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즉 다시 말하면 give and take가 성립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give and take. 그러면 잘 보세요. give and take라는 건 뭐야? 전자를 잃어버리는 녀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즉 take, 얻는 녀석이 존재해야만 이온 결합이라는 특수성이 성립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이거 너무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암기시켜버리면 나는 편하고 당신들은 힘들다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봐. 그러면 전자를 기부한다라는 얘기는 나는 잃어버려서 좋고, 전자를 테이크한다는 얘기는 나는 얻어서 좋고. 자, 그러면 뭐야? 전자를 잃는 성질이 금속성인 거야. 그럼 전자를 잃어버리는 건 당연히 뭐겠어? 금속 원소일 거고. 자, 그러면 전자를 테이크하는 건 주로 누구야? 비금속 원소일 거고. 자, 첫 번째 학교 시험 문제 세팅해드리면요. 자, 대체 어느 녀석들이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거니?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 중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 이온 결합 화합물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온 결합? 그럼 give and take. 그럼 give는 금속 원소, take는 비금속 원소. 그러면 당연히 뭐야? 비금속 원소하고 금속 원소가 화합된
화합물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 얘들아 CO2는 그러면 이온결합이니? 물어보면 생각을 해봐. 탄소는 비금속이야. 산소도 비금속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금속 원소가 없어. 그럼 얘네들은 이온결합이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잘 봐요. 딱 3가지만 한번 해볼게. 아니, 4가지만 해보자. 이온결합에 딱 4가지만 하면 오늘 수업은 종료될 것 같아. 자, 집중해. 봐봐. 첫 번째는 NA와 CL을 갈 거예요. 알겠죠? 물론 지금 얘는 우리가 라이트하게 밟아가는 과정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건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잘 봐요. 집중하시고.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데. 자, 얘의 원자번호는 11번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상황에서 주기율표의 암기가 끝나 있으면 요 상황에서의 주기율표의 포지션을 미리 세팅해 둬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놓고 뭐야? 주기율표의 포지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중성에서부터 출발할 거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나? 자, 그래놓고 당신들이 머릿속에서 스피드하게 짱구 굴려야 되는 거야. 얘가 18쪽으로 가기 위해서 전자수는 원자번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컨트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네온의 위치로 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라는 전자수가 10개가 된다는 얘기고 양성자수 11개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당신들이 머릿속에 정수 계산이 끝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 11에 그쵸? 10번 위치로 갔으니까 마이너스는 10일 거야. 그럼 당연히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지금부터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간다면 야 11번에 있었던 나트륨은 있잖니 전자 하나를 떼어내고 있잖니 얘가 10번의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Na 플러스가 된단다. 이 식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자동으로 세팅돼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똑같은 원칙으로 얘가 내 머릿속에 17번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주기율표상에서의 포지션 17번을 찾고 얘가 그러면 플러스 17에 마이너스 17이고 0일 거고 중성 상태에서부터 세팅이 시작돼서 아르곤 위치로 18번 위치로 왔을 거니까 플러스는 17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18로 왔을 거야. 그러면 플러스 17에서 마이너스 18로 갔으니까 정수계산 때리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1은 생략이니까 얘는 어차피 CL 마이너스가 될 건데 CL이라는 녀석이 전자 한 개를 빼서 와야만 우리는 CL-가 될 거라는 거야.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뭡니까? 이거 전자 선생님 어디서 봤대요? 얘한테 온 거죠. 됐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중성 나트륨이 전자 한 개를 기부한 거고요. 중성 염소가 얘가 기부했던 전자를 테이크해서 이온이 되고 이온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네온의 위치로 가서 비활성 조건으로 갔으니까 안정된 거고 얘는 아르곤의 포지션으로 가서 비활성 기체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전자의 개수 변화는 이미 세팅 끝.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너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니? 어머, 너 플러스 1의 성질이니? 어머, 나는 마이너스 1의 성질이야. 어머, 우리 정기적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겼네. 오케이, 너 come on you follow 내 옆에 붙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Na 플러스라는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것이 결합화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결합이 되었을 때는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다만 플러스와 마이너스 형태를 띠고 있는 건 기정사실인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얘의 이름이 뭡니까? 염소와 화합된 나트륨이다.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부했으니까 금속 원소고 얘는 테이크 했으니까 비금속 원소고 그럼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결합했으니까 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중간고사 한 문제 맞추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릴 일이 아니잖아요. 주기율표가 세팅이 끝났으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부 우습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애새끼들 쩔쩔 매고 암기하고 있을 때요. 우리는 주기율표만 머릿속에 딱 세팅돼 있고 너 원자원 오케이. 너는 그럼 1, 2 가야지. 그러면 너는 전자 없네. 그럼 너는 비금속. 너 이 새끼 전자 잃어버리는구나. 오케이. 너는 그럼 금속. 너희 둘이가 결합하고 있다고? 그럼 너는 기부. 너는 테이크. 그럼 너는 금속. 너는 비금속. 양이온, 음이온, 이온 결합. 끝. 뭘 더블합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주기율표를 세팅 끝내놓으면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잔상이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중간고사 4말 5초에 볼 건데 중간고사.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 놓고 고민해봐. 여름방학 때 내가 중간고사에서 1등급 맞기 위해서 선행을 했으나 내가 무작정 무대뽀로 암기했어. 근데 4말 5초에 딱 가니까 머릿속에 잔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한 달 전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당신들 그렇게 만들어줄까? 그럼 나는 되게 편해. 집중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는요. 단 0.1초도 놓치지 말고 빡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좋으니까 쉽게 이해하지만 개놈의 새끼들아. 봐봐요. 집중. 두 번째 거 하나 해봅시다. 날 봐요. 칼슘 한번 해봅시다. 칼슘.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팅돼 있어야 돼요. CA. 원자번호 20번. 그렇죠? 자, 지금부터 짱구 굴려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 갈 거냐면 산소 갈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짱구 굴리세요. 자, 칼슘은 머릿속에 프로세스 밟고 결론만 얘기해. 몇 플러스? 그래서 빙고. 바로 답 나오잖아. 칼슘은 왜 2 플러스겠어? 20만 쓰시다.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전자 몇 개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빙고! 틀릴래야 틀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1등급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 집중해. 칼슘은요.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뭐해? 당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CA2 플러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개 쉽죠, 이제? 자,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E-지. 왜? 전자 몇 개 얻어서? 그렇지, 2개 얻어서 맞아 틀려. 그러면 산소 원자는 2개의 전자를 얻는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O, E-, 너 음이온, 너 양이온, 너 기부, 너 테이크, 세팅 끝. Come on, you follow. CA,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하나는 금속 원소고 하나는 비금속 원소야. 그럼 쟤는 무슨 결합하고 있어? 빙고. 끝.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 고등과정부터는 여러분들 퍼펙트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1등급 제대로 맞고 싶으면 선생님 설명 제대로 따라와. 그럼 내가 당신들 퍼펙트하게 1등, 아니, 이 관내에서 오산시를 통틀어서 당신들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오늘 메인 수업은 여기까지. 야, 왜 안 끄지? 야, 이거 매번 눌러야 돼? 안 돼. 왜?